요즘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 복지국가들의 그러한 사례를 보면은요, 역시 기초연금 개혁은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고 또 나머지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우 인상 깊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적연금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였었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재정 안정은 가져가면서 노후 보장은 또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재정 안정은요. 2055년도 가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기초연금은 우리가 정부의 이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이 노인층은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재정 안정 부분이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노후 보장이었었죠. 네, 국민연금도 노후 보장.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 현재 40%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턱도 없이 작죠.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60%가 넘고요. 물론 프랑스 같은 데는 많이 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후 보장이 약하고 기초연금도 지금 70%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00%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정 안정이냐 노후 보정이냐, 네,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다른 국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석을 잘 해놓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이 보장성을 확보하는 것, 네, 보장을 강화하는 거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난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있다. 네,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연금 재정의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은 서로 양립하는 가치라는 거죠. 네, 어느 것 하나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연금 재정만 주장할 수도 없고요.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만 또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네, 둘 다 매우 가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운용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문제에 봉착한 이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공적연금 딜레마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연금 개혁을 추진한 사례들을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요. 지금까지 선진국들은요.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고요. 또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또 인상하는, 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현재 65세인데요. 이거를 65세에서 68세까지 조정을 하고 또 이 전체적인 재정 이 고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 조절 장치,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마련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다른 나라는 지금 12%에서 18% 수준인 것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31.2%에 불과합니다. 10년 이상자의 국민연금이 57만 원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약 한 96만 원 정도 된다. 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쭉 심심찮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도 현재도 40%가 가까이 되지 않는데 다른 선진국을 보면요. 거의 50%에서 60%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적연금,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떻게 이걸 해나갈 수 있겠느냐.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기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령화 문제에 봉착한 똑같은 선진국들도요. 이것을 슬기롭게 이렇게 사례를 통해 가지고요. 잘 풀어나가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지 선진국은 이 기초연금 개혁, 이 공적연금 개혁을 어떻게 했을까? 네, 역시 취약계층을 강화했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딜레마는 어느 국가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은요, 우리보다 먼저 이 고령화 사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이 슬기롭게 헤쳐나갔을까? 네, 보완책은 사적연금 보조다. 또 이렇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이 특정 취약계층,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40% 밑에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최고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미만 이 취약계층은 추가로 이 강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역시 사적연금 활성화 부분인데 이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결국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강화가 있고 사적연금 장려 정책. 이 사적연금 장려 정책이라고 하면은요, 국가에서 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적연금은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이런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퇴직연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기초연금 부분을 보면요, 영국 같은 국가는 이렇게 했어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도 나왔었고요.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을 좀 더 높여주겠다. 이것이 영국 같은 사례가 이렇게 됐었고요. 또 가입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 보장 기준이 떨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급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최소 가장 낮은 층에는 정부가 추가로 줬다. 독일과 스웨덴이 그러한데요. 자, 그러면 이 기초연금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 40%에서 10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급을 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했냐를 한번 보면요. 사적연금 장려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퇴직연금 등의 이 사적연금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계속 의무가입 제도 뭐 이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영국과 스웨덴 같은 데는요, 의무가입 시키면서 여기에 의무가입하는 국가들은 이 정부에서 추가로 재정을 플러스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퇴직연금을 4% 내면 기업에서 4%를 내고 국가에서 2%를 내가지고요. 10%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정부에서도 2%를 의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공적연금의 이 보험료 일부를 또 사적연금으로 환입해 준 거예요. 이 스웨덴 같은 국가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도요, 사적연금, 퇴직연금 같은 걸 강화시켜가지고 전체 이 노후에 가져갈 수 있는 연금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또 영국이나 독일은 사적연금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아예 기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같은 거에 이 정부가 보조금을 퇴직연금 8.34%를 납입하는데 이거는 현재 기업에서만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도 내고 정부에서도 이걸 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퇴직금을 또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더 높여서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기초연금 개혁은 취약계층 강화. 이거는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쪽에 좀 더 보장을 해준다면은 나머지 40%에서 100%까지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나 특히 예산을 충당하는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고령화가 먼저 온 다른 나라도 정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목적세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기초연금 강화를, 공적연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도 강화하지만 정부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 결론입니다. 처음에 재정안정 지속과 노후보장 강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취약해요. 보험료율은요 현행 9%를 띄고 있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까지 가져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3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2%에서 15% 보험료율을 인상을 해야 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초연금이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취약계층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최하위층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된다. 약 30%에서 40%까지는요. 최저층에 대한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서 빈곤율을 해소하자. 그러면 나머지 이 40%, 100%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영국, 스웨덴, 독일도 전부 다 정부에서 추가로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세제로 이거를 해줘야 된다.
정부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좀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보건복지부가 이제 10월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한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이 연금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지지부진하죠.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10월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하겠는데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해나가겠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올릴 경우에 국민연금이 조금 낮아지는 거고요. 기초연금을 줄인다면 국민연금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서 국민연금도 일부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이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직역연금도 구조개혁을 하겠다 그랬어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죠. 그런데 저거를 다 합쳐서 하기는 정말 시간도 짧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 공적연금 개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아주 좋은 바람직한 이 개혁 방안이 나와서 정말 국가도 만족하고 이 대상되는 노인들도 만족하고 또 정부의 이런 재정 안정도 문제가 되지 않고 노인들의 노후 보장도 강화가 되는 아주 그런 멋진 나이스한 그런 연금 개혁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요 복지 국가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네, 이런 국가들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연금 개혁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결국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급을 해주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로 얘기하면 이제 기초임금에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퇴직연금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또 공적연금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보건복지부가 10월까지 이 연금 개혁 방안을 제출을 국회에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쭉 분석해 보면요, 결국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둘 다 올리기는 어렵고 둘 다 낮추지도 않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시소 게임처럼 이 수평이 좀 맞아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국민연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일부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